안녕하세요. 박창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간지서당을 쓰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지서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감각이 좋은 사람한테 이제 간지 난다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간지가 사실 이제 그 간지하고는 같진 않지만 간지 자체가 이제 오래된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최신 감각을 이제 주는 어떤 단어와 어감이 같아서 나름 세련되고 친숙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통 한자에서 그 음이 같으면 이 파동이 같아서 서로 통한다고 보거든요. 음이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간지를 잘 이해하면 제대로 간지가 난다. 어쨌든 이제 간지는 이제 천간과 지지를 이제 축약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동양의 어쨌든 세계관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전제가 하는데, 이런 연결성이 이제 동양적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는 디지털 시대가 이제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 허공이 어떤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접속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배운 대로 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시대는 뉴턴 역학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고 이제 해석해 왔습니다.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내가 감각하는 어떤 경험을 현실 그 자체로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는 이제 양자 역학적인 접근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제 보이는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접근이 이제 동양의 어떤 세계관과 이렇게 통하게 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기라는 개념입니다. 이 기는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있는데, 간지는 하늘의 기인 청간, 그 다음에 땅의 기인 지지, 이렇게 이제 그 하늘의 기 청간이 10개, 지지의 기 12개, 이런 기운을 클로즈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는 우리의 이렇게 유한해 보이는 어떤 개체적인 인간이 어떤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하고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입구이자 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은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감각적 한계 때문에 만물의 어떤 연결성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간지를 통과하면 연결된 세계와 이제 접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지를 통과하는 순간 이제 나라는 어떤 개체성을 지금 벗어나서 자연의 그런 어떤 리듬과 템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우주적 신체로 도약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이제 새로운 삶을 좀 창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간지가 이제 여는 어떤 세상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창조하기 위한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오래된 미래의 인식의 지도를 반드시 배워야 이제 새롭게 열린 어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을 변용시켜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가장 힙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간지가 이제 제대로 나게 살려면 반드시 간지를 배워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기의 세계에서는 이제 인간도 기의 이합 집산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 기의 흐름으로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간은 계절을 10개로 이제 분화한 것인데, 이제 그 간목은 초봄이고, 일목은 늦봄이고, 또 이제 병화는 여름이고, 또 정화는 늦여름의 기운 등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는 이제 시간차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의 리듬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도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간 10개로 이렇게 분화된 인간들은 이제 각각 타고난 고유성이 이제 다르고 그것을 또 드러내야 될 타이밍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의 기질을 빨리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각자 이제 자신이 타고난 어떤 기질과 또 관계 맺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간 10개로 이제 분화된 이제 인간들은 마치 10개의 다른 악기가 합계 협연하는 것과 같은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할 타이밍과 또 다른 악기가 연주할 타이밍을 서로 알지 않고서는 사실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다르다는 설정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요. 자기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남을 보면서 남도 나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운이 좋아서 문제가 없으면 상대를 전폭적으로 믿다가 그게 아니면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여도 사실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그게 뭐 물질적인 이익뿐 아니라 어떤 감정적이든 뭐 정서적이든 간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그 이익이 자기한테 따른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맞춰주다가 그것이 아닐 때 이제 뭔가 물러서는 방식이지 서로 소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래서 저는 참거나 결별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결국 이제 요즘 유행하는 혼밥, 혼술, 혼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고립된 채로 사는 삶이 이제 남는 것이죠. 솔직히 이제 관계는 이제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연결된 세상이라는 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또 관계가 정말 존재에 선행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논어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논어를 읽다가 보면은 이제 공자님이 어떤 같은 사안인데 어떤 제자한테는 빨리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천천히 하라고 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님이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각자 다른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초여름 기운을 타고난 이제 그 병화 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로는 이제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맹렬한 이제 기질을 이제 타고났습니다. 그 자로가 공자님한테 도를 배우면 즉시 실천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로의 그 넘치는 의욕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중하게 이제 행할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반면 이제 그 늦가을 기운을 타고난 염류는 이제 열매를 완성하는 기운이라서 정확하고 실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안 날 것 같으면 절대 몸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질을 파악한 공자는 이제 그 옳은 일이라면 어떤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실천할 것을 이제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기질이 다르고 또 어떻게 그 자기의 그 기질들을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번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논어를 이제 읽을 때 좀 공자님 권위에 압도된 채 읽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이제 공자님하고 이제 그 제자들을 매칭하니까 그들은 이제 굉장히 훌륭해서 이제 그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존재로 제가 이제 과거에 생각했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옆에서 친구들로 지금 느껴지고 또 스승으로 느껴지면서 굉장히 친숙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나는 제자들의 어떤 그 타고난 원석 같은 기질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절차탕마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우리 삶에서도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서는 내가 타고난 기질을 잘 사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어떤 기질은 사실 스스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정화의 기질을 타고났는데 빠르고 이제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전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스승과 이제 도반들이 이제 거울이 돼서 이제 계속 저의 그 문제들을 알려주고 또 저도 이제 다른 이제 그 이 도반들의 그 어떤 리듬이나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그런 그 나의 어떤 속도들을 좀 늦추고 또 그들과 맞추는 이런 식의 이제 조절을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지를 통과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연결된 존재라는 어떤 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공자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와 제자들이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연결된 어떤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그 이 디지털, 연결된 어떤 디지털 시대에 정말 혁명적인 어떤 삶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천간과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천간보다 좀 더 변화무쌍하고 구체적입니다.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로 해서 자는 이제 쥐, 뭐 축은 소 이런 식으로 동물과 매칭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떤 지상의 생명체하고 연결하고 싶은 그런 선현들의 의지가 이제 엿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유기는 이제 구법의 여행기인데 그런데 이 소설에는 동물 요괴가 진짜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동물들을 등장시켰을까라고 이제 좀 질문이 들었고, 동물은 정말 인간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게 이 소설은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어떤 기질 차이라거나 또 아니면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서유기와 이제 지지의 연결을 이제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제 3장 일행은 이제 인간이 가야 될 길, 또 생명이 가야 될 길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3장과 동물 요괴인 이제 그 손오공, 그리고 돼지 요괴인 이제 저팔계, 그리고 뭐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이제 사후정까지 어떤 위계도 없이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또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제 그런 길을 함께 떠나는 이야기가 서유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개념은 이제 생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연결 의지 속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기의 어떤 분화된 표현인 지지 또한 어떤 생명력의 표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는 이제 그 천간이 이제 하늘에 변화하는 그 힘을 받아서 이제 땅이라는 공간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의 어떤 변용력으로 이제 매 순간 이제 그 이 유동하는 어떤 이제 생명체의 길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지지의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지지의 길을 만약에 인간이 산다면 인간은 도대체 그 인간의 삶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답으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서유기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유기의 어떤 삶이 어떤 지지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기의 그 삼장 일행은 각기 다른 기질을 이제 타고난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제 처음엔 어떤 고정된 신체, 아주 그 이기적인 어떤 신체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어떤 유동하는 신체, 아주 이타적인 신체로 변신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저는 이 지지가 계속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과정들하고 잘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손오공은 이제 원숭이인데, 그러니까 초가을 어떤 신금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초가을 신금은 여름 다음에 오는 이제 계절로, 그러니까 발산에서 수령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건 굉장히 번성하고 또 뭔가 확장하는 어떤 기운인데, 그것이 이 계속돼서 더 확장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을이 되는 순간 딱 그 기운을 멈추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확 수렴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가 사실 그 기운을 더 확장하지 않고 어떤 성찰의 기운으로 멈추고 마무리하는 기운으로 가는 건 그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주는 이제 그런 기운을 쓰고 있고, 우주의 어떤 기운을 이제 같이 이 공유하는 인간도 사실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확장과 또 수렴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신금의 어떤 기운을 타고난 원숭이 손오공은 굉장히 탁월한 이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 혁명을 이끄는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막 근두운을 타고 10만 8천 리를 가거나 뭐 어떤 것도 변신 가능한 어떤 재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뭐 아주 자뻑이 대단합니다. 손오공은. 그런데 이제 그가 81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과신했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위태로웠을 때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저팔계가 자기를 살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이 도반들의 우정이야말로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저팔계는 초겨울 해수 기운을 이제 타고났습니다. 초겨울 해수는 이제까지 이제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걸 일시에 해체하는 게 어떤 씨앗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운이 바로 해수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결실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팔계는 이제 탐욕의 아이콘이 됩니다. 뭐 먹는 걸 밝히는 건 기본이고, 또 여색만 보면 환장하고 하는 이런 어떤 탐욕의 어떤 아이콘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너무나 이제 구제불능으로 보여서 얘가 도대체 어떤 변신을 할까라는 이제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이제 그랬던 이제 저팔계가 이제 스승을 만나고 또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서 수행 정진을 하면서 이제 도약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팔계의 이런 존재 변화를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정말로 다른 존재로 변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해서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인간과 이제 동물의 위계는 없는데, 인간은 어쨌든 직립을 선택한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어떤 그 이치를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을 스스로 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화한 생명체인 거죠. 그럼에도 이제 인간이 이제 자기 몸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개체적인 어떤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어떤 이기심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쾌락을 주는 것이 너무 이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떤 생명력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지 못한 게 너무 다행이지, 정말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치는 쾌락을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쾌락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중독을 부추기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지 않고서는 이런 자본의 소비에 정말 그냥 자신을 던지는 삶? 그냥 소비자로 사는 삶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난 이유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들을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소한 또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시대가 주는 어떤 풍요로움을 제대로 누리려면 나뿐 아니라 타자는 물론이고 또 다른 생명체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면서 어떤 그 물건들도 사용하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다른 생명체하고의 어떤 공존한다는 어떤 설정 속에서 사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땅의 원리,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어떤 사유의 어떤 지도를 그려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의 지도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지지라는 어떤 원리를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모든 사건들이나 존재들이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의 어떤 원앙고리 안으로 딱 들어오면서 뭔가 연결되는 어떤 뭔가 매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수는 아주 미미한 기운이거든요. 아주 씨앗과 같은 기운이에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정말 당장 성공하고 싶고,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옛날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요즘의 목표는 그냥 50억이 목표래요. 그런 말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장 성공하고 싶고, 뭐 갑자기 50억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야말로 자연과 얼마나 동떨어진 마음인가를 사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지지의 타이밍을 찬찬히 밟았기 때문인 거지, 처음부터 화려한 꽃이나 결실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이제 아주 미미한 어떤 씨앗부터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어떤 과정을 찬찬히 밟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목표나 어떤 대단한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생명의 세계에는 프로세스만 있다, 이렇게 지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어떤 과정을 밟다 보니까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또 씨앗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타이밍에 맞는 어떤 그 삶들을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 때 정말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된다고 지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유기는 지지의 흐름처럼 이제 머물지 않을 때 인간이 진짜 어디까지 도약해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잘 살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어떤 계속 비워내는 태도로 사는 삶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지지적인 삶의 방식이면서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는 어떤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창조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데 저는 서유기의 이야기가 어떤 영감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유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노마드적인 삶을 위한 어떤 지도와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삶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 10개, 청간 10개하고 지지 12개가 어떤 게 더 특별하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청간과 지지의 리듬은 이제 매일 변화하는데 또 매달, 매년 또 뭐 10년의 단위로도 계속 변화합니다. 이런 간지의 변화를 이제 제가 조금씩 감지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해당하는 이제 청간과 지지를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막 거기에 막 그 희비가 엇갈리기보다는 그것에 이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어떤 고집을 부렸는지, 계속 뭔가 어디에 집착을 했는지, 아니면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점검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의 기운을 잘 통과하고 또 새로운 기운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가게 되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새롭게 겪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가미당 울타리에서 이제 15년을 이제 머물다가 이제 내년에 독립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사실 매일매일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좀 겪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미래가 두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지적인 접근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변화를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가미당이라는 울타리에서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수용하는 이제 이런 어떤 때였다면, 이젠 독립을 해서 두 발로 서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그리고 내가 뭔가 받은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나누고 또 뭔가 베풀어야 하는 그런 때가 왔고 그런 전환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뭔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받은 사계절의 시간을 이제 주는 사계절의 시간으로 이제 변환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하고 보니까 특별히 마음에 가는 어떤 지지가 생각이 나는데, 다름 아닌 자수입니다. 자수. 그러니까 자수는 이제 한겨울 동지의 기운이고, 그리고 제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제 중수감계로 말해지고, 또 가미당의 감이 또 이 동지에 해당되는 괴인데요. 그러니까 그 송나라의 이제 사상가 정희천이라는 분이 주역의 주석서를 썼는데, 그분은 이제 감계에 대해서 위험에 빠진 어떤 역경의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경의 조건이야말로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계절이 끝나고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잉태된다는 것이 이제 기존에 이룬 것들의 어떤 소멸이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이 어떤 만들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 데서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니까 그런 조건에서 이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만나듯이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제 독립이라는 잉태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미미한 씨앗이 자수라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이 축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탄생의 시간,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이제 임목의 이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시간은 이제 묘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 진출하는 때가 이제 진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오미는 세상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간지의 흐름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들을 이제 그려볼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의 흐름은 마치 음악을 들을 때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악은 이제 이렇게 들을 때 그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듯이 간제의 리듬 또한 흐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머물려고 할 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간지는. 이렇게 이제 지지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지금의 이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자수라는 어떤 단계를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두렵고 낯설고 이제 이런 어떤 감정에 매이기보다는 그 시기에 맞는 준비를 이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씨앗을 만드는 시기니까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이제 질문을 이제 그 던지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자수는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을 이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우주적인 꼿꼿함,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꼿꼿함이 필요한 어떤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요즘 도대체 나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정말 꾸려나가야 되는가? 내가 너무나도 이제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계속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받기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사실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내가 뭔가 세상에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왔고 어떻게 하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스스로 강렬하게 하는 중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자수의 시기 또한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수 다음에 이제 다시 축토로 가고 또 임목으로 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번밖에 오지 않는 이 시절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두려운 감정이 더 세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지 덕분에 그걸 누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저에게 이제 펼쳐지는 우주와 어떤 자연의 리듬에 온전히 제 몸을 한번 실어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요즘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제가 하는 중이에요. 제가 뭔가 옛날 같으면 뭘 해야지, 뭘 계획해서, 뭘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어떤 흐름이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율동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흐름에 맞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냥 뭔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뭔가 모든 것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경험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정말 신기한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공간도 제가 이제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예상치 않게 그 공간이 저한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고 공간 이름도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락모락 자꾸 어떤 이름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막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뭔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도와주는 분들이 막 저절로 생겨나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요즘에 막 연락도 잘 안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독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막 너무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주가 정말 나의 독립을 이렇게 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의존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걸 거꾸로 좀 알게 되는 또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간지를 공부하면 이런 일상의 어떤 그 소소한 것들 속에서 막 우주의 어떤 이치리가 막 읽혀지는 그런 경이로운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 중첩된 기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리듬과 템포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리듬과 템포들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음악을 배울 때 그때 이제 그 템포들을 이제 외웠던 이제 기억이 노래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리듬과 템포들이 이제 이렇게 간지와 청감과 지지를 배우면서 이런 리듬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음악이라는 어떤 삶으로 표현할 때 이런 빠르기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배웠던 그 노래들을 살짝 한번 해보면 라르고 렘토 아다지오 안단테 안단티노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알레그레 비바체 프레스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라르고라는 아주 그 느리게부터 시작해서 비바체 프레스토까지의 그 빠르기의 그 리듬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정말 그 리듬들이 서로 그 빛깔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어떤 조화로운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 간지의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간지를 이제 통과하는 순간 이제 이런 자연과 우주적인 어떤 이 리듬과 템포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 삶은 어떤 간지의 흐름대로 이제 변화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제가 이제 이제야 조금 알아차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지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시공의 문을 좀 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지를 통과하는 순간 이제 정말 이렇게 자연과 우주의 어떤 리듬을 좀 탈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조금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출구가 막힌 이제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자유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제 간지 초대장을 이제 보내고 이제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경쟁과 이제 소유만이 이제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간지를 탐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고유한 어떤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는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런 경지를 이제 뭐 완전히 맛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간지라는 어떤 안테나하고 접속한 덕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어떤 방향은 제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 여정을 이제 저도 떠나고 싶고 그런 여정을 이제 떠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제 간지 서당으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